이번에 이제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좀 한번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민 민생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용인 사전투표소 회송용 봉투 있잖아요. 그때 이재명 기표용지가 나왔다고 그래서 한번 떠들었는데 뭐 자작극이다 막 그랬었잖아요. 예. 용인에서 나왔던 거. 근데 그 바코드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야. 자작극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도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기표용지 나온 거에 대해서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 연합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요게요. 저기 한번 크로즈업해서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연합뉴스에 나온 데 거기 줄든 데 보니까 강용훈 권준우 기자가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회송용 봉투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그 경기 남부경제에서 따르면 이날 7시 10분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참관인으로부터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신고는 한 20대 여성 투표인 A씨가 관외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회송용 봉투 안에 기표용지가 있다고 선거 참가인에게 알리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주시면 여기 보면 A씨는 관외 투표 외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들고 투표소 앞에서 기다리던 중 문제의 기표용지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서 선관위는 현재 해당 사인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진상을 파악 중이다 하면서 문제의 기표용지는 사무원들과 논의를 거쳐 무효표 처리했거든요. 저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다음 거 한번 보세요. 다음 거. 그래서 아니 그 위에 보면 그래서 다음에 넘겨보시면 맞아 밑으로 내려주세요. 다음 걸로 네 넘겨주시고 밑으로 네 여기. 그래서 시민단체가 이거에 대해서 고발을 해버렸어요. 시민단체가 넘겨보세요. 이렇게 쭉 한번 확대시켜 보세요. 거기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9, 30,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부실관리 논란 그 다음에 관련해 선관위원장 겸임하는 법관을 포함해 실무지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을 한꺼번에 검찰에 고발했다. 거기서 서울시관이 오만석 위원장과 오민석 위원장, 김봉진 사무처장을 비롯해 강남구 서대문구 위원장, 경기도 선관위 김세윤 위원장과 용인시 수지구 부천시 오정구 김포시 선관위원장 및 사무처장 국장 등 16명을 서울중앙지부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전날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가 여기를 찾아갔었거든. 그랬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아주 열심히 싸우고 있더라고요. 다음에 이렇게 하나 넘겨보면 여기 보세요.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면 서울 선관위원장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경기 선관위원장은 김세윤 수원법원장이 겸임하며 각 지역위원장은 지방법원장, 지원장, 지법판사, 부장판사 등이 맡고 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노태학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다. 통상위원장은 법관이 겸임한다. 위원은 정당 등 추천을 받아 선관위가 위촉하고 상임위원은 그중 호선으로 정한다. 사무처장, 사무국장 등 실무진이 선관위 소속이다. 예,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 보면 앞서 지난달 29일 정옥계 강남구 대치 2동 사전투표소에서 말해요. 투표 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이런 걸 다 발견해가지고 고발 요청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뭘 했냐면은 사과했잖아요. 투표 노태하기가 사과했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게 뭐냐면 분명히 불법 선거라는 걸 자기들이 시인했잖아요. 잘못했다고 이런 것을 잡아서 고발 조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하나 더 이렇게 내려보세요. 예, 여기 보면 서민이 용인 수지구 성북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선거 참관인으로부터 회성용 봉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왔다고 신고가 접수됐으니 선관위가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수사에 의뢰한 것도 부적절한 대처였다며 수지구 선관위원장을 고발한 거예요. 저게 자작극이 아니라면 저것도 명예훼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고발한 거예요. 근데 자작극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코드나 QR 코드가 거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일상 거였대요. 일상. 그러면 거기 장수가 나오고 시간표까지 다 나왔어요. 시간까지 다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자작극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얘들이 막 쓸어서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은 거예요. 다음에 하나 넘겨보시면 시민단체 내가 이제 경기도 광주시 선관위 위원장 사무국장도 고발했거든요. 이거는 우리 이승대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그쪽에 있는 우리 자유마을 식구들 있잖아. 예. 철저하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아주 그냥 해가지고. 근데 그 남한산성 같은 데는 비가 2시간이 와서 한 명도 안 왔었대요. 거기에. 예, 그때 2시간 동안 예. 비가 넘어와가지고. 그런데 1,500표가 넘게 나왔어. 그 시간대. 참 기가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걸 다 퍼뜨려서 이게 이제 문화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캐치해 왔거든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지난달 29일, 30일, 20일 때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했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경기 광주시 선관위원회장과 사무국장도 추가로 고발했다.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를 자원봉사자들이 헤아린 수와 비교해 보니 차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너무 차이가 컸다는 거예요. 너무. 예. 6,000표 이상이 넘었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 서민위는 경기 광주시 선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과 류현정 사무국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이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광주 시민은 100여 명은 100여 명이 이거 다 조사했거든. 100여 명은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사전선거 당시 자원봉사자로 나서 광주시 16개 투표소에 4명에서 5명이 한 조를 이루어 개수기를 들고 참석했다. 이게 재밌는 게 첫날은 몰랐어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막 하다가 둘째 날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부정으로 쓸어넣는 게 많이 줄었어.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투표하러 오는 모든 유권자들을 1시간 단위로 개수해 바로 적은 뒤 선관위 발표와 비교해 봤는데 뜻밖의 차이가 컸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서민위는 29일 투표는 선관위의 개수 총합이 자원봉사자의 개수 총합보다 200에서 300표 이상이 많이 나오는 현상이 16개 사전투표소 3분의 2 이상에서 발생했으나 30일에는 차이가 평균적으로 50표 미만이었다. 네, 왜냐하면 왜 그랬겠어요? 200~300표 이상 막 나오다가 50표 미만 떨어진 게 왜 그래요? 거기 피고 발인들이 관리감독, 서울 등 관리자로서 주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것으로 그 비애도가 매우 중요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감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함부로 못 집어넣은 거예요. 많이. 앞서 서민위는 서울시 선관위 오민석 위원장과 김범지 사무처장을 비롯해 강남구 서대문구 위원장, 경기도 선관위 김세윤 위원장과 용인시 수지구 부천시 오정구 김포시 선관위원장 및 사무처장 국장 등 16명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의 직무유기 등 혐의로 무더기로 고발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벌어진 대리투표, 서대문구 신촌동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반출 등이 선관위 책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과 주의 의무 혜택 등에서 비롯됐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네, 이게 6월 2일 날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서민에서. 이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6월 2일 날. 네, 그럼 3일 날 본선거 하기 전에 했네요. 네. 그리고 6월 9일 날 하나 더 6월 9일까에도 이분들이 또 했어요. 그 서민경제위원회가 이런 일들을 잘하네. 선관위원장, 우정사업본부장 등 고발, 대선 부실 관리했다. 중복투표, 신분 확인 부실 등 선거관리 전반을 지적했다. 자, 내려주세요. 여기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민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관계자들과 우정사업본부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이는 9일 고발장에서 헌법에서 보장된 유권자의 소중한 참정권을 찬탈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투표와 개표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노태학 선관위원장과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 조혜근 우정사업본부장을 고발 대상에 올렸다. 네, 올려주세요. 그래서 서민은 이들이 선거 과정에서 신분증 중복 사용으로 인한 다중 투표, 신분증 확인 소홀로 인한 타인의 투표, 타인명의 투표, 타인명의 투표, 예. 개표소 내 특정 후보 투표지 연속 분류 정황, 예. 전산 시스템 내 투표자 수 수치 변화 의혹, 예. 우체국의 투표용지 분류 배송 과정 혼선 등을 방치하거나 제대로 관리 안 해왔다고 주장했다. 예. 특히 서민이는 지난달 29일 서울 평창동 사전투표소에서 등상복 차림의 인물이 여러 신분증을 이용해 타인 명의로 동일 날짜에 중복 투표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직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예. 이어 본투표 당일인 3일에도 동명이인 착오, 사전투표 중복 시도 미리 찍힌 도장 배포 등 다수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했다며 전반적인 선거 관리 부실을 문제 삼았다.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도 사전투표용지 이송 과정이 불평했다며 대다수 유권자에게 많은 의구심을 갖도록 한 문제 제기에 대한 직원들의 지나친 부정적인 대응은 직권남용이라고 비판된다. 서민위는 선관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의 부실 관리가 낳은 이번 사안을 헌법에서 보장된 유권자의 소중한 참정권을 참탈하는 것이라며 피고발인들은 즉시 사퇴하고 국회는 특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자, 이걸 보니까 어때요? 강원식 목사님. 여기서 거기 보면- 조금 내려보면 거기 여기를 보면 신분증 중복 사용. 그다음에 신분이 소홀해서 타인명으로 투표. 그다음에 개표선의 특정 후보 투표지 연속 분류 정황. 전산 시스템 내 투표지 수치 변화. 저것도 내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몇 시간씩 정지돼 있더라고. 우체국의 투표용지 분류, 배송 과정 혼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거 지금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사전투표에서 선관위원장이 담화문과 더불어서 사과를 했습니다. 부실했다고. 그러면 이 부실했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부정을 인정했다는 말이거든요. 예. 불법도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전투표는 원천무효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 투표를 통해서 했을 때 그것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선관위에서 우리가 사전투표에서 이런 엄청난 부정과 불법 선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진행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일이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요, 그 선거 불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이제 교포가 그 김문수한테 선거 불복을 해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더만요.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때에 이제 이 김문수가 그 선거 자금을 국가에서 보존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불복을 하면은 이 돈을 안 주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로 모아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차라리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이렇게 보충을 하고, 김문수로 하여금 이런 선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 목사님이 볼 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데는 보니까 선거가 1번부터 3000번까지 번호가 일렬로 그렇죠. 이재명이로 찍혀 있는 것이 지금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두 표만 나와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고 불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황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서민민생위원회에 내가 네. 가보니까 네. 이런 것들은 변호사들이 한 70여 명이 넘게 있고요. 여기에 예. 그리고 이 서민민생위원회가 사실은 정말 그 뭐 좌우를 떠나서 잘못된 거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 상당히
공의롭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우파들이 뭘 하려고 그래도 모든 게 다 자금이야, 자금.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구에서도 80명을 제가 배치해서 지금 해봤는데 중구를 내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왔거든. 여기 뭐냐면 20대 국회의원 선거할 때 20대 때 여기 그래프 보면 저게 정상입니다.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당일 투표 지면 사전 투표 지고요. 당일 투표 이기면 사전 투표 이깁니다. 저렇게 위 아래가 저렇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대수의 법칙이고 저는 이제 요번에 저들이 지금 얘기한 걸 보면 이미 컴퓨터 안에다 보정값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15%에서 17%까지 얘기했거든요. 되기 전에. 그래서 그걸 이제 선거법으로 고발됐는데 이번에는 내가 기소 허락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버를 까면 이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저런데 21대 보면 저게 이렇게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저렇게 당일 투표에서 많이 지거든요. 파란 게 저게 국민의힘, 저 더불어민주당이야. 빨간 게 국민의힘이고. 그런데 이게 완전히 갈라서죠. 당일 투표 지는데도 사전 투표 이기죠. 그렇죠? 그렇지. 이게 바로 사전 투표 부정이라는 겁니다. 21대부터. 21대부터. 22대도 보세요. 22대. 넘겨줘 보세요. 22대도 이렇단 말이야. X로 올라가죠? 당일 투표 이기면 당연히 사전 투표도 이겨야 돼요. 근데 이번 대선 때를 한번 볼게요. 넘겨보세요. 자, 이게 대선이거든요. 저 차이가요. 64대 25. 39%입니다. 39%를 쑤셔 넣은 거야. 자, 밑에가 누구냐면 이준석이에요. 밑에가. 저기는 손을 안 댔어. 그러니까 당일 투표 올라가면 사전 투표 올라가죠.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이게 대칭 관계가 이루어져야 이게 정상인 거야. 저렇게 X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쪽은 형편없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사전 투표가 저기 올라가냐고요. 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서버를 까라고 하는데도 그걸 응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저 서버를 까면은 저 모든 우리 의혹들이 해소될 텐데,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갈 텐데 저걸 안 까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저걸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전 투표에 이준석이는 손을 안 대서 저렇게 가야 정상인 거야. 이렇게 된 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 분명하게 사전 투표에는 어마어마한 표를 집어넣은 게 확실한 거예요. 저거. 그러네요. 예, 저건 확실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냐고. 이 멍청한 국민의힘 놈들은 싸울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대처하면서 서민민생위원회하고 같이 한번 움직여보고, 이제는 김문수도 나서야 돼요. 부정투표. 이렇게 나라가 지금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미국에서 이번에 감시단들 왔었잖아요. 선거 감시단. 미국에서 볼 때 분명하게 이번에도 당선은 김문수라는 거야.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전투표하고 보세요. 사전투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이재명이 64%, 우리 김문수는 25%란 말이에요. 그러나 당일 투표에서는 김문수가 56. 네. 평균 얘네들은 이재명이 31%야. 네. 그러니까 저게 당연히 익은 거죠. 당일 투표 저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게 네. 56%대 31%. 예.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에도 내가 볼 때는 50% 이상을 김문수가 투표를 한 거예요. 네. 그럼요. 전체적으로. 그럼. 그렇게 투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서는 투표에서 이렇게 도둑질을 맞아가지고 사전 투표에서 이게 이제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내가 볼 때 30년, 40년 동안 정권 교체는 어려울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희망이 없죠. 앞으로 이거 사전 상태가 투표에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정돈 안 하면은 자유우파 정당들 앞으로 영원히 근데 정권 못 잡고. 언론이 출구 조사를 했거든요. 예. 사전 투표도 예. 안 밝혀요. 근데 사전 투표도 김문수가 이겼어요. 언론에서. 아니 예.
그것이 상식적이라고 우리가 일반 국민들 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뭐 발표해버려 국민의힘은 침묵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지금 참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저 부정을 밝기 위해서 저 악전 고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저놈들은 뭐 사기 당권 노름이나 하고 앉았고 한심스럽게 짝이 없잖아요. 빨리 국민의힘이 해산된 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거. 지금 대구 같은데 이런 데는요. 다음에 시장을 누가 나오느냐? 예. 이걸 온통 거기에다가 정신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어? 뭐 시장 해봐야 내내 지금 지자체 선거하는데 1년밖에 안 되는 거 뭐 지금 뭐 해봐야 그 뭐 하겠어. 지금 저희들 사전 투표 있는 한 못 이깁니다. 그래 사전 투표 그만큼 그 없애라고 그걸 해도 이거 사전 투표를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떠들고 앉았고 한동훈이도 그랬고 이준석이도 그랬고 전부 다 그랬어. 역대 부정은 없다 그러고 말이죠. 저런 식으로 하니까 나라가 앞으로 뭐 어디에 있는지 참. 제가 정부를 듣기로는 사전 투표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럽니다. 다만 부재자 투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전 투표가 되어진 이후에 대한민국 투표는 지금 완전 부정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사전 투표 없애기 운동도 해야 될 겁니다. 이제는 국민이 총골기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안 됩니다. 이것도 뭐 분파적으로 나누지 말고 자유파가 어떤 총괄하는 센터가 있어가지고 네. 이걸 가지고 딱 집약해가지고 걸러낼 걸 걸러내고 진짜 오리지널 팩트 있는 것만 딱 골라가지고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 압박하고 대국민 지금 대대적인 저 선거 불복 운동을 벌여야 그게 정상이죠. 그게. 장학일 목사님, 네. 기왕에 시민운동에 나섰으니까요. 네. 지금 이 자유우파가 다 결갈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요. 광화문하고 장재현 그 사람이 지금 금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장재현이가 장재현이도 있잖아요. 장재현 장재현 박사. 맞았어요. 부정선거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 이렇게 옆에서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장재현이 뭐 어쩐다 그러면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또 그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막 또 이제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유우파 여하튼 이재명인을 반대하는 모든 자유우파는 총결집을 해야 돼요. 네, 지금 네? 그거 지금 누가 됐든지 간에. 누구 됐든지. 그래서 이것이 총결집이 돼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이걸 해도 지금 이길지 말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한민국의 지금 우파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걸 원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다스려야 되겠어요? 이걸 안 하면은 그냥 이번에 보수 완전 괴멸되는 그런 큰 홍수 쓰나미 다 쓸려갈 겁니다.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이걸 가지고 막아야 되는 거죠. 저 좌파의 애들이요. 우리 코로나 사건 났을 때에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자. 그렇게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좌파 안에서도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난리가 날 거다. 그 예배 이야기 못 드리게 있었죠. 하면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난리가 날 거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사람들이 아니다. 개신교가 절대 똘똘 뭉치지 않는다. 근데 저 사람들이 예언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목사들이 총 걸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예배는 일제시대 때에도 했다. 그리고 이걸 싸웠더라면은 문재인이가 어떻게 감히 그걸 하겠습니까? 지금도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러면은 우파들이 총 걸기를 해야 돼요. 누가 됐건 전한길이가 됐건 뭐 누가 누구야? 어? 황교안이가 됐건 누가 됐건 다 같이 총 동원해 가지고 광화문도 같이 함께 뭉쳐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중심을 세우고 이걸 해서 나가야 된다. 저는 그걸 강력히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렇게 지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국민노조도 좀 가입하고 우리가 힘을 조직력이 지금 떨어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약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번에 하나 더 넘겨서 아까 저기에 국민노조에 가입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올라오네요. 네, 그 장학일 TV를 보면은 국민노조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잘 나오니까 장학일 TV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안내하는 방법도 끝부분에 다 나옵니다.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다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시민단체에서 더민주당의 74명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있어요.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이 시민단체들이 그 더민초들 민주당 의원 74명 내란 선동으로
했는데 한번 좀 보실래요? 밑으로 좀 내려보세요. 그 MBN 취재 결과 이제 MBN에서 이걸 다뤘는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7일 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와 예. 박찬대 원내대표 등 예. 74명을 내란 선동과 명예훼손 예.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 서민이는 예. 대법원의 판결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이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비난하며 탄핵을 거론하고 사법 쿠데타, 속전속결, 족속 재판 등의 표현을 사용해 사법부 독립성과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예. 자, 특히 특히 일부 초선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을 공개 비난했으며 일부 의원은 방송과 SNS를 통해 국민을 선동하는 언행을 이어갔다며 이는 국민의 법 감정과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행동이라고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네. 또한 사법부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내린 판결을 두고 조직적으로 부정하며 정치적 압박을 가한 것은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결코 단순한 정치적 발언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다. 네. 서민위는 네. 입법부의 임원회 국회의원들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과 경거망동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혼란을 이야기할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 이거에 대해서 홍 목사님 예.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뭘 고발했냐면 이게 바로 내란 선동이다. 명예훼손이다. 이게 법에 대해서 지금 다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입법부가 사법부를.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갖다 무너뜨리는 그 행위 자체가 예. 지금 뭐 아까 말한 내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다 법을 정화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네, 법을 정화한 사람이 법 논리 이해가지고 저거는 완벽하게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유우파도 맞불로 막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려봐. 어떻게 시거투들을 맡기면 내리라고. 말이죠. 예? 내려. 여기 보면 거기 사법부 독립성과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 이게 바로 사법 쿠데타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자행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저끼리 뭐 앉아가지고 어제 국회 법원 앞에 가지고 피켓 들고 난리 법석을 떨던데 이런 날이 올 줄 왜 몰라라 이 말이지. 진작 좀 싸우면 전의를 불태우고 108명이나 똑똑 뭉치고 싸웠더라면 오늘 이런 현실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쟤들은 80몇 명 국회의원 가지고 있어도 국회를 마음대로 지락펴락게 했는데 이 멍청한 놈들은 108명을 줬으면은 이 가지고 탄핵을 막고 개헌을 일방적으로 하는 걸 막으라고 국민이 최소한의 의석을 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 또 이탈해가지고 결국 탄핵시키고 오늘 이 정부까지 오도록 만들었으니까 빨리 해산한 겁니다. 국민의힘 더 이상 리모델링회가 쓸 이유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건축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당의 수명이 다 끝났다고 봅니다. 이 고발 자체도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시민민생단체위원회라고 거기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기대 못 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파를 총결집하는 일에 제가 지금 연합하고 있거든요. 그걸 해야 돼요. 이걸 왜 해야 되냐면 목사님 지금 우리 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김문수를 절대적으로 지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김문수하고 윤석열하고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이론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잠시 머물러 놓고 근데 우리 지금 눈에 보이기에 심지어는 김문수하고 윤석열이가 둘이 지금 대립을 하는 그런 구도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파 사람들이 다 같이 여하튼 조금 국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니까 총 하는데 이것이 국민의 힘이 안 돼요, 지금은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걸 시민단체들이, 예? 또 광화문 세력들이 다 같이 하나로 연합해 가지고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물론 보호하지만은 어떤 일에 광화문의 대표는 정광훈 목사님이잖아.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에게 어떤 일을 했을 때 누가 그걸 보호하냐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누가 보호하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보수 우파에 정말 우상과 같은 조직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나는 여기에 나와서 일을 하면 할수록 그게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야. 응? 그래서 다 내 밑으로 와. 그건 안 되고 정말 우파를 통합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하여튼 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야 돼. 지금 뭐 이거 일개 단체가 말이야 저렇게 지금 투쟁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매일 고발이야 매일. 어저께 고발한 거 하나 볼래요? 어저께 고발했던 게 지금 보여준 건가 봐. 근데 하던 사법부 모욕한 거에 대해서 이것도 고발한 거거든. 5월 7일 날 박찬대. 그리고 지금 저 황교안이나 박주현이나 뭐 이런 세력들이 서로 따로따로 파편 쪼가리면 흩어져 있습니까? 어느 뭐 한테 모여 있는 집단이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다 흩어져 있어요. 예. 그 넘겨서 보세요. 또 넘겨주세요. 다음에 이분이 이제 시민단체 사무총장인데 넘겨주세요. 쭉 넘겨주세요. 뉴델리 요분이 사무총장이야. 이분이 김순환 사무총장님이에요. 내가 이분을 만나 뵀거든. 근데 왜 저렇게 수염은 또 길렀어요? 아주 대단하신 분이야. 저 좌파의 이미지가 수염 기른 사람들인데. 그렇지. 그런데 하여튼 외모는 그렇네. 예. 뭐 그러니까 싸우지. 김순환 서민이 김순환 경찰 출석 대법원 판결 사법 쿠데타 비판한 민주당 고발했다. 예. 요거를 이게 우리가 못하는 거 누가 해주고 있잖아요. 시민단체에서 지금 이재명도 탄핵에 대해서 국회로 올렸더라고요. 3법을 다 무너뜨렸다. 아, 그러니까 이재명 우리 윤석열에 대해서 계속 탄핵 올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또 장관에 대해서 탄핵 올렸으니까 여기서도 계속해서 또 문제가 있으면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탄핵을 올려야지요. 올려서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를 시키고. 자, 그거 한번 좀 넘겨보세요. 쭉 가서 읽어보면 여기 쭉 넘겨서 보면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대법원 정당한 판결을 정치적으로 부정하고 사법부에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헌법 질서와 상권 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거다. 그렇지.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 행위다. 사법 쿠데타, 속전속결, 졸속재판 등의 표현을 사용한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와 박찬대 원내대표 총 75명을 내란선동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어요. 근데 이분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밑에 변호사들이 다 있고요. 거기에 엄청난 그 움직임이 있더라고.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끝까지 싸우는 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쪽에 시민운동 NGO 단체 하고 있는 데에는 지금 쟤네들이 뭘 갖고 오냐면 아까 얘기한 데 리박스쿨 있죠? 리박스쿨. 그거 가지고 뭐 댓글부터 이거 댓글도요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핸드폰으로 다른 거를 뭐 이렇게 다른 것을 여러 개를 갖다 놓고 차명으로 하면 이게 법에 걸리는데 내 핸드폰으로 댓글 다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정상적으로 한 걸 갖다가 지금 막 언론에서 뭐지 드루킹 같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아줘야 돼 우리 우파가.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호도를 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맞짱을 떠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카톡에 있는 거 다 지하라고 그런 메시지 나라고 정신 나가는 짓거리 자꾸 하고 스스로 자꾸 그들의 올무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 그런데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또 16일부터는 카톡의 모든 내용을 검열한다고 하는 이런 유머인지 사실인지 이게 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마음에 얼어있다 이 말이죠. 그 카톡 회사에서 먼저 그저 바람 불이 엎드려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좀 뭐 폭력적인 거 이런 걸 검열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엔 좀 올려줘. 저게요, 장 네. 목사님. 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저 시민 단체들이 저렇게 하나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여러 세력 제 세력들이 네. 그렇게 같이 하나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듣는 얘기로는 이게 이제 후원금 때문에 하나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돈 벌어 먹으려고? 네. 그 무슨 후원이 제대로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연합체를 형성해 가지고 큰 틀에서 들어와서 자기들 각계 전투하면 돼요. 그러나 큰일 올 때는 함께 모여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움직여야지. 나는 지금은 하나로 누구나 다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흩어지지 말고 전부 다
이게 뿌리가 없는데 머리 노릇만 하려고 하니까 나뭇가지가 많이 뻗으면 뭐해? 뿌리가 다 잘려졌는데. 그래서 모일 때도 다 같이 모이고, 예. 예? 고발을 해도 다 같이 고발을 하고, 그래서 결사항전을 펼치면은, 예. 여러분, 야, 이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저는 우리가 이번에 이재명이가 과반수 못 넘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우파 계열의 사람들이 뭉치면은 최소한도로 50% 이상은 넘긴단 말입니다. 넘기죠. 예. 그런 국민을 믿고 이 사람들이 뭉치면은 그쪽에서 향해서 갈 건데 이게 우리 안에서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50년 집권으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 움직여서 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분들 다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고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다음에 넘겨서 자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자 쭉 넘겨서 보면 밑에 거기 아니요. 거기 보면 김 사무총장 민주당에서 제기된 대법관 수를 30명은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도한 상상력이라며 현재 13명의 의견도 비판하는 상황에서 30명이 되면 얼마나 더 탄핵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결국 대법관에 대한 논란을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 끝으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했다는 말을 인용하며 법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혜롭게 해석하고 판단해야 된다. 이어 법원에 가면 여신의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처럼 최대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구테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된다. 그 저울 있잖아요. 네, 그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30명이라는 숫자를 하니까 그 베네수엘라도 대법관이 16명이었던 것만이에요. 우리나라는 14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30명으로 늘렸고 우리나라도 14명인데 30명으로 늘리잖아요. 이 베네수엘라를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시민단체가 넘겨서 하나 보시면 그 제대 군인들 있잖아요. 남녀 가산점을 주자. 이거 입법위원이다. 아니 5.18 뭐 이런 것도 다 가산점을 주면서 이제 남녀가 다 군대도 갔다 오니까 미국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군대 갔다 오면 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이번 나온 사람들 뭐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예? 참. 미국은 불법 이민자로 들어왔을지라도 그가 군에 지원을 하면은요 시민권을 줍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우리나라도 가산점을 줘서 군 복무가 얼마나 소중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줘야 애국 정신이 나오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부를듯 일어나지요. 자, 하나 더 넘겨보세요. 쭉 넘겨주시고, 지금 어저께 이제 요 고발을 했더라고.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면 요거 시민단체에서 야 재산 차명 의혹 오광수 민정수석 검경 고발을 했더라고. 사표를 냈던데 저 사람. 네, 냈어요? 됐어요? 아까 보니까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고발도 막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의 차상이 내려보세요. 거기 보면 그 차명 대출과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 민정수석이 검찰과 경찰에 고발됐다. 예. 거기 보니까 금융실명법에 이런 식으로 이걸 해야 범법자들이 못 나선다는 거야. 대통령도 범법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밑에 있는 내각들까지 저렇게 오고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젊은 애들한테 무슨 교육을 시켜주냐고. 아니 본인이 범법자이기 때문에 또 참모들을 추천하는 것도 범법자밖에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기준이 거기에 되어지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6월 11일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 요거 우리 지난번에 방송 한번 했거든. 하나 더 아니 넘겨. 지난번에 방송했죠. 그 거제시장이 그 조선업 한 거 내가 이걸 보내줬거든요. 거기다 어디다? 시민단체한테. 예. 그랬더니 바로 고발을 버렸어요. 예. 6월 11일 날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지난번에 이거 했죠. 예, 우리가 했죠. 했었죠. 이거 해가지고 바로 고발했어요. 그래서 너 올려줘 보세요. 올려보시면. 예, 여기 보면 지역 내 대형 조선소 2곳에 1,000억 원 상대. 이게 그 조선소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다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게 말하자면 속칭 삥땅 아닙니까?
이제 기업들 거 다 기업을 뜯어내. 삐딱하는 거예요. 조폭들이 저 자리세 내지 삥땅 거두듯이 자기들이 정권 잡았으니까 앞으로 사업 제대로 하려면 우리한테 돈 내 이런 식으로 해가 걷어가는 거지. 세금 아닌 다른 것으로 걷어가는 거지. 그리고 기업을 못 살게 만드는 거지. 지금 이재명 정부가 기재부를 자기 옆으로 끌어들였어요. 그게 뭐냐면 돈 관리하는 거. 이 사람은 원래 그 서울시장 할 때나 또 성남시장 할 때나 경기도지사 할 때 그 일을 했다고. 옆에 돈 만지는 사람 옆에다 따놓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이 감시하고 싸워줄 수 있어야 되거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하여튼 철저하게 우파들이 똘똘 뭉치고 그 단체들을 연합시켜서 지금은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싸울 때가 아니고 다 연합돼서 저들과 맞짱을 떠야 돼요. 이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어?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자, 거기 보면 이런 얘기죠. 오랜 불황을 벗어나 회복 국면에 접어든 시점에서 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정하지 않은 채 두 조선업체에 각각 매년 100억씩 5년 동안 1000억을 요청한 사실은 직권남용, 강요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고발해버린 거예요. 아니 박근혜 운동 때문에 좀 기업에 하는 것까지도 생오만 지랄해가지고 그걸 타르그 시기는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 시작이라는 새끼가 짓다운 짓을 하나 이 말이 저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깨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저거 걷어가지고 네. 거제 시장이 저 문재인 생가 복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거제 출신이지. 거제 출신. 우리 보수파 제가 지금 지금 이 조직을 하기 위해서 계속 만나면서 서민 민생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도 해결하기지만은 기업과 그 국민 노조를 통해서 기업과 함께 우리 노동자들이 기업을 보호하고 또 기업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이런 모습의 건강한 국민 노조를 형성하겠다.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시민 단체가 모여가지고요. 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나 이거 내리 꽂지 말고 국회의원이나 뭐 시장이나 네. 여기에서 시민단체에서 정말 명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이나 어디에서 시장, 구청장 아니면은 국회의원까지라도 다 거기서 밑에 풀뿌리에서 올라가가지고 네. 정광 목사가 주장했던 것이 상향식이죠. 상향식 그 공천을 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찍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말 저 사람 똑똑하다 이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내세우고 그렇게 가지고 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내세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이게. 네.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 국민의힘에서나 이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외면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가서 국회에 가서나 어디 가서 싸울 수 있는 인재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네. 싸워본 경험도 없고. 맞습니다. 네. 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마무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강은식 목사님부터 네. 인사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우파입니다. 우리는 보수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우리 우파는 어떤 사람이든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국민노조에 함께 모아서 하나 되고 지금 우리가 국민저항권이라고 하는 것도 1천만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1천만 이상 우리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우파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 보십시다. 그럼 대한민국 반드시 이 거짓 선전선동에서 대한민국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 4대 기둥 위에 세워준 나라가 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네. 전준호 목사님 인사 말씀해 주시죠. 자, 우리가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멘붕 상태 우리가 빠지고 잠을 못 주무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은 정말 잠이 안 오고 우리 자식들을 또 생각해 보면은 그런 지금 상황인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 다시 힘을 모으고 또 힘을 모아서 우리가 마지막에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의 열매거든요.
열매를 반드시 우리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머무르면 안 되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힘을 해주시고, 근데 이번 토요일 날은 집회 없습니까? 이 현재로서는 그 정화 목사님 조직하는 건 없고 네. 그 시민단체들이 하는 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네네. 네.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명록 목사님. 예, 뭐 어제 제가 자유마을 대회 할 때도 약간 언급을 하고 연설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뭐 패배에 대해서 그렇게 충격 오지 않았습니다. 깨놓고 말해가지고 집에 내려가니까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 아이들은 막 방방 뛰고 아빠 잡혀갈라니 고만가라 하는데 이미 다 그런 걸 다 각오하고 이미 나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죄 짓다가 악행을 하다가 뭐 걸려가지고 그런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그렇고, 그리고 나는 이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충격이 오거나 그런 게 없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태가 앞으로 결국에는 자기들이 평소에 이재명 혁명하라, 대한민국 혁명하라, 자기 책에 말한 대로 그 방향을 가면요, 대한민국 디비집니다. 그 절대로 뭐든지 너무 강하면 부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정치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시는 걸 봐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번에 하는 작태를 보십시오. 이길 수 있는가, 그게. 국민의힘이 지금 해방 놓고 다니는, 운동하는 척하고 해방 놓고 다니는 인간들이 있는데 무슨 놈이 이길 수 있느냐 이거지. 이기는 게 비정상이지 그게. 그래서 나 아예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최소한대로 접전이라도 해달라. 나중에 우리가 저항을 하더라도 힘이 생기도록. 그런데 이준석이 지금 한보따리 들고 나오는 바람에 또 저리 됐는데, 그래도 김문수가 워낙 상품이 좋아가지고 저 40% 넘긴 겁니다 그게. 그 김문수와 그리고 자유우파 국민들, 광화문 중심에 국민들이 길거리 뛰어가 직접 만들어낸 표지, 국민은 저 작자들 아무도 한 거 없습니다. 몇 명 내놓고는. 회방만 났죠. 아, 내가 직접 국민의힘 국회 현역 의원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그거.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민의힘 저 인간들은 해체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뭐 말할 때마다 해야 되는 게 해산돼야 돼요. 그리고 저놈들이 계속해서 국회의원 빠지 나중에 뭡니까? 위원정당 심판에 보면 통진남매로 헌법재판소 받아들일 가능이 많습니다. 자기들 세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 내버리면은 앞으로 지금 비참하게 그 의원 빼져 나가는 것보다는 미리 그만 전부 다 던져버리고, 어차피 할 일도 없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 국회 빼서 내던지고 길거리 나가지고 같이 투쟁하는 길만이 저놈들도 살 길이다. 근데 계속해서 국민의힘만 나오면은 육두문자가 나오고 욕이 막 나오는데 나는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더 저질스럽고 악한 놈들이 저놈들이 저게. 지밖에 모르는 놈들이야.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게 이 자기의 가장 강력한 우군 집단인 광화문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뭐 야당 프레임에 뭡니까 좌파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무슨 극우 세력이 있다고 소리나고, 또 한국의 대형교회가 이번에 또 이렇게 권력 앞에 굴복을 하고 말이죠. 만일의 경우에 현 정권이 뭐 차별금지법하고 동성연합에 통과할 때 이 모든 책임은 전부 오늘 대한민국의 대형교회들이 다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하니까 그런데 이재명이가 후보였을 때 하고 대형교회 목사님들하고 무슨 뭐 딜을 한 얘기가 있다고 요즘에 뉴스에 나오대요? 요새요? 네. 뉴스에 나와요? 예.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딜했다? 네. 그래서 그때 뭐 만났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목사님, 듣는 일인데 요즘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대통령은 통치권자인데 이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큰 교회 그래서 목사들이 로마서 13장 1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호세아서 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기되고 말리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하다 이제 지난 날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열불을 토하다가 할 말을 못 했는데, 그래도 어제 자유마을 대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이 패배를 다 걷어내버리고 다시 힘을 내가지고 우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가지고 다시 우리가 응집하고 다시 1천만 조직을 강화해가지고 언젠가는
이 사람들의 취약성이 나타날 때 올 겁니다. 이 국민이 들고 일날 그런 시점에 오면 폭발적으로 들고 일나야 됩니다. 그때 가지고 우리는 조직을 강화하고 1천만 조직을 위해서 어제 전 목사님이 직접 전국에 걸쳐가지고 조직의 가열청을 가열라 이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딱 힘을 길러가지고 완전 그냥 이들이 이제 결정적인 국가적인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야말로 전 자유파 국민들이 몰수히 다 뛰쳐나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결코 우리는 기죽을 필요도 없고 뒤로 우리는 자빠질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누가복음 4장 18절 좀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이제 결론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죠? 네? 없습니다. 네. 기독교의 정신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정신이 바로 올려주세요. 이 희년의 복음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의 정신이 들어간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면서 대한민국에 농지 개혁을 했고 또 이 지주들에게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면서 일본에 억제되어 있을 때 경제 해방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해방을 위해서 3.1운동 할 때도 굉장히 앞서서 노력을 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했을 뿐만 아니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문맹인들에게 우리나라 글 가르치기 오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한글 깨우치기 문맹률이 1948년도만 해도 88%였던 이 나라가 11년 만에 1959년도에는 문맹률이 4%로 줄어든 이런 교육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줬다고 하는 것은 바로 농지 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농지를 소유하게 했고 양반과 천빈의 신분 개혁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정신이 이제 미국에서 물론 그것이 함께해서 왔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려면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독교의 정신 안에서 다시 우리가 무장한다면 분명히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정권 하나님의 진리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조직을 강화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